안녕하세요. 검색 엔진 최적화와 플랫폼 속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에 대하여 발표할 정수정 김지하입니다. 우선 저는 발표의 앞부분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할 정수정이고 김지하 학우분이 뒷부분을 이어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란 특정 사이트를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웹페이지가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오게 된다면 방문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웹사이트 상위 랭킹을 위해서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콘텐츠 및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을 SEO라고 합니다. 또한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사람의 직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검색 엔진은 구글, 네이버, 다음, 빙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글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SE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과 네이버는 모두 각자의 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콘텐츠를 순위 매깁니다. 네이버와 구글의 랭킹 알고리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SEO 전략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의 검색 엔진은 자체 콘텐츠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네이버 자체에서 생산하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의 사이트들이 우선으로 노출됩니다. 블로그, 지식인 등의 콘텐츠들은 꽃배달, 집수리, 특정 상품이나 장소의 후기글과 같은 일부 한정된 키워드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예시로 네이버에 집수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워링크라는 광고글이 상단에 뜨고 스크롤을 내리면 블로그 글이, 그 밑에는 지식인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노출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네이버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컸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장착되고 네이버의 검색 엔진은 상업성이 많이 뛰게 되면서 2016년 이후 구글의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성장했으며 그에 비해 네이버의 점유율은 폭락했습니다. 구글의 랭킹 알고리즘은 네이버에 비해 상업성을 적게 띠게 됩니다. 따라서 구글의 랭킹 시스템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SE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은 크롤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구글색이 내 웹페이지들이 자동으로 발견되고 추가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리 구축된 순위대로 사용자에게 웹사이트를 노출시킵니다. 이때 구글의 랭킹 알고리즘이 어떠한 요소를 반영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 웹사이트를 구성한다면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치 매트릭스의 2014년 버전의 영국 기준 매트릭스에 의하면 구글 랭킹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탑 10의 요소를 가집니다. 클릭률, 연간 키워드, 구글 플러스 1, 백링크 개수, 페이스북 관련 요소들, 핀터레스트에서 사이트 언급 정도, 백링크 가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팔로우 백링크입니다. 노팔로우 백링크는 위키피디아 등 각종 유명한 사이트 댓글에 봇을 통해 자동 댓글을 달고 자신의 웹사이트로 백링크를 걸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기술적 프로토콜입니다. 요약하자면 구글에서 SEO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클릭률, 소셜미디어에서 나의 웹사이트가 회자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로 향하는 백링크입니다. 중요한 사이트는 다른 중요한 사이트들로부터 더 많이 참조됩니다. 따라서 핵심적이고 생산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웹사이트가 백링크가 많습니다. 최근 구글은 여기에 더하여 검색 목적 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검색 목적 달성이란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 결과 페이지 중에서 찾았다는 사실을 검색 행태를 통해 알아낸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검색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우리가 검색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흥미로운 페이지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5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클릭한 링크에 원하는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면 5번에서 6번으로 바로 이동할 것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사용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해서 검색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랭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마케팅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키워드를 무작정 대규모로 박아넣는 등의 SEO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정직한 양질의 콘텐츠만이 SEO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목적 달성이라는 랭킹 항목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상위 랭킹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 고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SEO 전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검색 엔진 최적화 및 콘텐츠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검색 사용자에게는 더 나은 검색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마케팅 환경이 도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고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김지아 하구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플랫폼 속 서비스들과 관련해 발표할 김지아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자 설정 푸시 알림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저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있고 실제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제품을 검색해 찾으려고 하면 이미 좋은 가격의 물건이 판매 완료된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어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이 키워드 알림입니다. 키워드 알림을 등록해 놓으면 해당 키워드로 물건이 등록됐을 때 저에게 푸시 알림이 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좋은 물건을 빨리 연락해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죠. 이런 키워드 알림의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품을 등록할 때 판매자가 해시태그로 관련 키워드를 걸어주거나 혹은 제목이나 글의 내용에 관련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알림이 가는 방식을 가집니다.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당근마켓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기존 당근마켓 메일 러비용 레이스 서버에 구현됐었던 푸시 알림 서비스를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당 1,500의 요청을 누락 없이 지원하는 푸시 서비스를 타입스크립트 등의 개발로 극복하고자 했으며 새로 개발되는 푸시 서비스의 역할은 슬라이드에 적힌 세 가지와 같습니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가 실시간 채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푸시 알림 서비스에 아무리 많은 트래픽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각 구성 요소에 일시장애가 나더라도 받은 요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서버와 워커를 분리하고 푸시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태스크 큐를 통해 관리하도록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역할은 초당 1,500의 요청이 넘을 수 있는 트래픽을 우선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요청 파라미터 발리데이션만 수행하고 바로 잡을 생성하여 태스크 큐로 넘깁니다. 태스크 큐에서는 푸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전송하려면 첫 번째 유저 아이디 값으로 토큰 정보를 조회하는 작업을 만들고 이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 FCM이나 카카오 푸시 서버로 전송하는 작업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잡 단위로 분리하여 각 잡의 평균 처리 시간을 수집하여 성능 모니터링을 하고 호리존털 스케일링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커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시 서비스의 코어 로직은 대부분 로커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의 코드는 슬라이드에 적힌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초갱이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며 저는 이에 대한 예시로 에이블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리 대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왓챠의 공동 창업자이며 당시 왓챠에서 시도했던 개인화 개념을 에이블리에 그대로 적용해 에이블리 서비스의 근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좋아했다는 내용 등 500만 명 회원들에 대한 2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엔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협업 필터링이란 플랫폼 이용자들의 사용 형태, 소비 기록 등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각 이용자들의 상품 검색 및 구입 자료를 정리하여 매트릭스로 만들고 이로부터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이용자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 최근접 이웃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접 이웃의 평가치를 이용해 이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상품의 평가치를 예측한 후 평가 가치가 높은 상품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에는 쇼핑 검색 기록이 많이 없는 이용자들을 제대로 서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했고, 저는 이를 AI팀즈 기술로 개선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AI팀즈란 쇼핑 이용자의 구매 기록뿐만 아니라 쇼핑과 관련한 이용자 활동으로부터 분석 취향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반영되는 이용자 기록은 상품 검색 로그, 클릭 로그, 구매 로그 등 쇼핑 관련 로그 등이 포함됩니다. AI템즈의 핵심인 인공지능망 기반 추천 모델에서 이용자의 쇼핑 관련 정보와 상품 정보들이 고차원의 벡터로 변환되어 입력 패턴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입력 패턴은 기존에 학습된 음익층에서 가중치 행렬 연산과 활성화 함수층을 지나면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할 확률에 대한 점수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AI템즈 기술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재추천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검색 실패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고객의 매우 명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활용하는 비중은 10에서 2% 내외지만 검색을 사용하여 장바구니에 담는 상품의 전체 구매 금액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검색어를 분류하면 가장 크게 성공 검색어와 실패 검색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색 성공의 정의는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검색 결과에 상품이 있다면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검색에 만족할 만한 상품 또는 콘텐츠가 없다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다시 검색하거나 종료할 것입니다. 검색 성공과 반대로 검색 실패했다는 것은 즉 검색 결과에 아무런 상품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검색 결과 없음이 예가 됩니다. 검색어가 실패하였다는 것은 검색 결과에 상품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커머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검색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품의 태그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검색어 태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 검색어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 왕국 장난감이라고 검색했을 때 상품이 나오지만 엘사 장난감 또는 올라프 장난감이라고 검색했을 때 안 나온 것이 비슷한 예시가 됩니다. 또한 유아용 장난감 검색 결과는 있어도 베이비 장난감이라고 쳤을 때 안 나온다면 역시나 태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PT 관련 자료의 출처와 관련합니다. 감사합니다.